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역사 왜곡 논란에도 전세계 75일간 탑10에 있는 K-드라마에 대해 살펴보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롤 넷플릭스 순위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넷플릭스 순위가 데이터 없음으로 나옵니다. 거의 5년 동안 K-드라마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순위를 분석해온 저로서는 꼭 K-드라마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시기에만 플리스페트롤 순위가 노출이 안 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K-드라마 참교육과 김부장이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키는 찰나에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 재미있습니다. 2024년 8월에 방송에서 10월에 종영한 12부작 K-드라마 손해보기 싫어서는 미국 OTT 아마존 프라임에서 방영되었고 그 당시 아마존 프라임 오리지널 무료 시즌 제작비 2조 드라마 반지의 장 힘의 반지와 경쟁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약 200억 원의 제작비 K-드라마가 과연 2조의 미드를 누르고 아마존 프라임 1위에 오를 수 있을까 매일 이 순위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점수에서 20점 차의 박빙 2위의 상황에서 갑자기 아마존 프라임 플리스페트롤 순위가 2주간 순위 집계를 멈춰버렸습니다. 결국은 K-드라마 손해보기 싫어서가 종영되고 나서야 아마존 프라임 순위가 다시 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2조 제작비의 미드를 누르고 200억 제작비의 K-드라마가 1위를 했다면 국내적으로 큰 뉴스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지만 정치적 이슈 때문에 묻힌 K-드라마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내란수계가 12.3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 내란 때문에 안타깝게 묻힌 K-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공교롭게도 12.3 내란 직전에 방영했고 이 이슈가 우리나라를 들끓고 있을 무렵 종영했습니다. 정말 운이 없는 드라마입니다. 지금 거신 전환에는 넷플릭스의 선택을 받아 방영되었고 출시 4화 만에 전세계 2위까지 올랐지만 12.3 내란으로 이슈에서 묻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플리스페트롤 넷플릭스 순위 데이터가 잡히지 않는 현상 때문에 보게 된 디즈니 플러스에서 75일간 장기간 탑5에 머물고 있는 K-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얼마 전 MBC가 제작하고 해외에서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된 21세기 대군 부인의 중국풍 도는 중국식으로 남은 차를 버리는 모습, 즉위식에서 12면류관을 쓰지 않고 9면류관을 썼고 신하들이 만세가 아닌 천세를 불렀다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철저히 고증하지 못한 제작사가 책임이 크지만 이 논란을 키워 엄청난 이슈를 만든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이유는 MBC에서 제작되었고 아이유가 주연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키워드는 소위 우리나라 일배충들이 가장 싫어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들은 이 드라마를 태무 부인이라고 조롱합니다. MBC는 진보언론, 일배충 입장에선 좌파언론이라 무조건 싫고 아이유는 내란수계 탄핵 시에 팬들을 위해 성결제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 드라마는 일배충들 입장에서는 좌파 언론이 좌파 연예인을 주연으로 한 K-드라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점을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중국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중국의 과거 문화를 모두 부정하고 많은 문화재를 불태우며 자신들의 뿌리를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그것을 주도한 세력은 중국 공산주의 세력이고 지금도 그 뿌리를 잇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 체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정신을 지금도 계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국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중국의 고대사를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것처럼 화들짝 하느냐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드라마 분량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장면을 가지고 정작 이 드라마를 보는 해외 시청자들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을 우리 스스로 부각시키고 있고 또 이게 부각되면서 중국의 신홍위병 세력에게 먹잇감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출시 후 지금까지 디즈니 플러스에서 탑5에 머물며 무려 3개월간 장기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드라마 영화 평가 사이트 로튼토마토의 이 드라마는 시청자 만족도 91%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가상의 나라, 만약 조선시대가 지금까지 계승되었다면이란 스토리를 지니고 있는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우리나라가 12면류관을 썼을 때는 조선시대가 끝나고 대한제국으로 황제의 국가로 바뀌면서부터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가상의 스토리는 조선시대를 계승할 수도 대한제국을 계승할 수도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드라마가 판타지 드라마가 아니라 철저한 역사 고증이 필요한 정통 사극이었다면 큰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MBC, IU 이 두 키워드 때문에 일배충들이 더 크게 여론몰이를 하며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 드라마의 배경이 조선시대였다면 역사 고증 논란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드라마의 배경은 가상의 현대라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가 현대 배경에서 역사 고증 논란, 그것도 가상의 인물과 가상의 배경 속 드라마를 우리나라 역사와 연결하여 고증을 한다고? 애초에 그러면 이 드라마의 옷들은 모두 전통 한복을 입고 전통 가옥에서 전통 예법을 왜 따르지 않느냐란 역사 고증이 먼저 있었어야 합니다. 왜 왕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가마를 타지 않고 고급 승용차를 타느냐라고 역사 고증이 안 됐다고 지적해야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지금 명절에 제사를 지낼 때도 약식으로 하는 집도 많고 아예 제사도 지내지 않고 명절 기간을 휴가를 알고 해외로 나가는 시대에 자신들은 예법을 다 무시하면서 가상의 드라마에 손가락질?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 드라마의 배경이 조선시대였다면 충분히 고증 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다분히 정치적이고 의도적인 중국풍 논란이 기획된 느낌이 큽니다. 지금 보시는 드라마는 조선시대 드라마 속 즉위식 장면들입니다. 이 장면들이 정말 철저하게 고증된 모습일까요? 그럼 그 당시 드라마 속 장면들은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극우 일배충들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한류를 억압한 세력입니다. 이 세력들이 과연 무슨 자격으로 한류 드라마에 왈가왈부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한류를 이끈 황동혁, 봉준호, 박찬욱, 연상호 감독을 비롯해 아카데미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까지 블랙리스트에 포함해 괴롭힌 이들의 노림수에 놀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21세기 대군부인 제작진들이 좀 더 철저한 고증을 하지 못한 것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스스로 잣대를 가져다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일배충들이 이것을 비판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역으로 아직도 중국의 눈치를 보며 우리나라 판타지 드라마의 장면들까지 신경 쓰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더 중국에 사대하는 모습처럼 보여서 이 상황이 매우 모순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넷플릭스의 꼼수 순위 방식을 지적하면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미국 OTT이니까 미국이 1위를 하는 게 당연하니 그냥 내버려 둡시다. 그렇게 불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예고편도 순위집계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영상에 미국이니까 관대해야 한다. 만약에 프로야구 프로축구에서 또는 국제대회에서 심판이 불공정한 판정을 계속 내려도 미국이니까 괜찮다. 제가 그럼 반문하겠습니다. 만약 이 OTT들이 중국 OTT였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전에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군대에 갔다 와서 학기가 맞지 않아서 에버랜드에서 협력사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나라 최고의 서비스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서비스 교육기관 중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기관이 바로 에버랜드에 있습니다. 거기서 강사분이 이런 말씀을 한 기억이 여전히 저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좋은 소문은 3명에게 퍼져나가고 나쁜 소문은 5명에게 퍼져나간다.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 사회 음지에서 암약하던 일배충들이 사회 전체로 흘러나와서 역사를 왜곡하고 혐오를 조장하고 악플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드라마 영화 평가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정성스럽게 평으로 썼지만 요즘 혐오에 물든 일배충들은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만 등장하면 망작이다, 졸작이다, 보지도 않고 평가를 하며 여론몰이를 합니다. 또 요즘 드라마 리뷰 영상에 들어와 일배충들이 올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댓글이 달립니다. 물론 초반 부실선거에 대해 시해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지를 보냈지만 과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들어가 5.18은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엉터리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 모탄 같은 일개 미국인이 들어와 한국의 정치에 왈가왈부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정치 발언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 주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성조기를 흔들며 아직도 우리가 미국의 힘에 의존하고 미국을 사대하는 쪽팔리는 풍경을 보여주면서 무슨 올공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1세기 전세계 경제 10위권, 군사력 5위권, 문화 소프트파워는 미국과 맞짱을 뜨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왜 그저 동맹국이란 이유로 미국에 의존하고 미국이 하는 것에만 관대해야 할까요? 진짜 자유민주주의란 우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모두 비판을 해야 맞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무조건 비판하고 다른 나라는 비판을 금기시한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일베충들은 아직도 성조기를 들고 일장기를 들고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까지 들면서 우리나라 정치의 외세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고 그 나라들을 비판하면 안 되는 금기의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자격은 아무 곳에서나 붙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5천만 명 이상의 인구에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모두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이 일베충 집단에 의해서 우리나라 콘텐츠 문화산업에까지 정치적 혐오와 음모론으로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댓글처럼 미국 OTT이고 미국이 차별을 하니 관대하게 봐줍시다라며 좋은 게 좋다라는 식의 방관이 우리나라 고교 야구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응원 구호를 배설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얻은 우리나라 역사 이래 사상 최고의 문화와 경제와 군사력의 상승 기류에 있는 상황에 제발 우리나라에서 혐오와 음모론을 조장하는 세력을 퇴출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